최고의 과정이 올해부터 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사업이 앞으로도 좀 많이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준비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학위라는 건 뭐 당연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애견 미용은 왜 필요할까요? 애견 미용은 뭐 해가 다르게 뭐 다들 뭐 알고 계시는 대로 이 반려동물 사업이 성장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보죠? 반려동물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 구조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을 잘 안 하시고, 그죠? 그 이후에 또 출산율이 당연히 저조할 거고,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뭔가 정을 나누고자 하는 대상을 찾으려고 할 텐데, 그 대상은 강아지, 고양이 이래. 제일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강아지이겠죠.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뭐 이렇게 우리가 성장 사고로 보고 제일 위로 보고 있는데, 어젠가 그저께 저희 학원 졸업하신 분이 또 오셔서 하고 상담 잠깐 했었거든요. 그분은 지금 분양샵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이틀 동안 그 매장에서만 강아지를 160마리를 분양을 했대요. 이틀 동안.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그렇게 분양이 되고 나면 일단 그 많은 아이들이, 그죠? 이제 가정에서 살다 보면 미용, 진료 이런 우리가 케어,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분양이 그만큼 많이 되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미용만 제가 놓고 말씀드리면 미용은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인재가 아직 많이 필요해요. 아직 인재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제가 학원 운영하고 있으니까 졸업하신 분들 이렇게 조금 현황을 봐도 뭐 대기가 1년, 2년씩 걸려있는 분들도 많아요. 대기만. 그러면 그분들이 왜 1년, 2년씩 대기를 하고 대기를 할까요? 갈 곳이 없다는 소리예요.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대기를 오랫동안 해서라도 그 곳만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 전문가가 많이 부족해요. 그냥 이렇게, 강아지 안에 뼈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담은 거고, 왼쪽에 있는 건 저거는 뭐 기본 용어고. 강아지 보존 방법. 이거는 제가 한 21, 2년 전? 그때 제가 제 이름으로 책을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으로 애견 미용 책을 냈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강아지 잡는 방법, 미용할 때. 강아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미용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는 게 그냥 잡는다가 아니고 이게 느낌적으로 접근을 잘 해줘야 돼. 아이들은 살아있는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처음 미용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학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냥 하면 할 수 있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막상 움직이는 강아지 한번 잡고 나면 이렇게 멘탈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그보다는 실제 강아지를 미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사진으로만 제가 몇 장 담았어요. 완성도는 이겁니다. 완성도를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면 2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돼요. 시험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클리핑, 우리가 털 미는 걸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클리핑은 뭐 패드, 발등, 배, 꼬리, 머즐 여기까지 클리핑 다 끝내고 이제 커트만 2시간 안에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클리핑을 하고, 이제 풋 라인 잡고, 다리 저기 이제 왼쪽 밑에 보면 이렇게 발 라인, 발등 올리고 발 라인 잡은 거 있죠? 저렇게 이제 저런 게 다 이제 시험 기준에 들어가요. 후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반듯하게 커트를 해야 되고, 뭐 이거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커트하는구나.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약간 볼링핀 같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용을 배우다 보면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접목을 많이 시켜요. 머리, 목, 가슴, 뭐 앞다리, 뒷다리 뭐 다 세분화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냥 털을 잘라낸다가 아니에요. 이제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어가요. 요즘 이 가위 많이 쓰죠? 네, 요수 가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런 가위 없어도 미용을 잘 했는데 요즘 또 이거 없으면 미용 못 한다고 그러거든.
이게 보면 이 새끼손가락 받침대가 양쪽으로 달려져 있는 거 있죠. 요것도 쓰는 방법이 얘가 지금 이거는 지금 한쪽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왜 이걸 가져왔냐고 얘기를 물어봤냐면 이 원래 양쪽으로 달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이게 반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쓰냐면 내가 지금 잘라야 되는 기준선이 요거죠. 요걸 보고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쏘고 눕고 자르면 털이 수북히 쌓이니까 내가 잘라야 될 위치를 못 보는 거야. 안 보여. 그래서 이걸 반대로 쓰시면 훨씬 편해요.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잘라야 될 위치가 계속 확인이 되겠죠. 우리 쑥가에 털 막 끼면 막 털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지. 그죠? 대박이죠? 아니, 이 정도 정보도 없이 어떻게 미용을 하지, 근데? 이건 기본 아니야, 기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건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하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둥근 입체적인 원형을 만드는 원리만 잘 알면 두께 조절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이걸 자릅니다. 애기 미용은 딴 거 없어요. 세모, 네모, 모서리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둥글게 잘라요. 자, 이게 몸이죠. 이렇게 되면 몸이죠. 그죠? 얘가 원형을 하는 건 뭐예요? 이 전 하나의 면을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를 튀어나오게 해야 얘가 볼륨감이 있고 귀여워 보이죠. 얘가 평면, 이렇게 평면으로 됐으면 귀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귀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볼륨을 우리가 주는 그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를 간단하죠. 하나의 면으로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튀어나온 거니까 얘를 3등분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뒷다리도, 이게 뒷다리겠죠. 이걸 하나의 면으로 봤을 때 내가 볼륨을 줘야 되는 이 가운데 부분, 이 하나의 면에서 3분의 1만 수평으로 가고 3분의 1은 사선으로 가고 3분의 1은 사선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죠. 얘가 이제 기준점이 되겠죠. 얘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야 되는 부위니까 이걸 먼저 길이를, 그 다음에는 가위가 사선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사선으로. 그 다음에 기준에서 안으로 또 말아줘야겠죠. 기준에서 안으로 말아주고. 그러니까는 가위가 어느 부분에서 시작을 하냐에 따라 그 시작하는 부위는 어떻게든 털이 조금 남아있을 거니까 거기서부터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좀 편해요. 그러니까 꼭 누구 걸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금 동그랗게 만드는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잘 응용을 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본인들도 하실 수 있어요. 매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많이 담아서 본단 말이에요.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 겹치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많고 인정을 받는 거죠. 머리커트는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머리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귀가 어떻게 돼요? 귀가 뒤로 밀리죠.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귀를 올리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맞아요. 이렇게 귀가 뒤로 밀린 상태에서는 얘가 계속 귀를 이렇게 생활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정면을 봤을 때 귀가 내려갔을 때 예뻐야 되거든. 귀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러려면 내가 시선을 맞춰줘야 돼, 얘랑. 그래서 내가 커트를 하고 나면 귀를 양쪽으로 올렸을 때 그 밸런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서 하면 안 맞죠. 서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기보다 어렵죠. 그러면 미용하면 더. 자, 그래서 비숑 하면 아무래도 큰 머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렵죠. 짧게 미용하면 그나마 조금 쉬운데, 자, 코밍이 참 중요해요. 긴 털이기 때문에 구겨져 있으면 안 되죠. 안쪽에서 털을 빼내시는 거예요. 균일하게 다 정성스럽게. 푸들 1급 시험 보기는 세팅하죠. 세팅 올 때 그렇게 해요. 몇 가닥씩 가져와서 스프레이 뿌리고, 또 몇 가닥 가져와서 스프레이 뿌리고, 또 몇 가닥 가져와서 스프레이 뿌리고, 이 방법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몇 가닥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코밍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코밍을 해도 섹션을 나눠서 부분적으로 몇 가닥씩 나눠서 쭉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코밍이 돼야 되고, 특히 귀 앞쪽, 여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구겨져 있는데 이걸 체크를 못하고 계속 커트만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러면 털이 계속 숨어요. 가위가 절대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면 왜 안 돼요? 가위가 점점 넓어지죠. 그냥 털이 밀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위 끝날로 톡톡톡톡 끊어서 한 3번, 4번씩 끊어서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결 방향은 이 방향이고 얘는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위를 여기서 자르다 보면 이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은 흐르면서 자르기 때문에 털이 항상 길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가위를 깊이 집어넣고 내가 피부를 누르면서 가면 피부가 조금 밀린 걸 생각을 하고 약간 가위를 뒤로 빼야 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피부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자르면 얘가 사선으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들어간 만큼 깊이 넣었을 때는, 피부까지 눌렀을 때는 약간 내가 가위를 뒤로 빼줘야 돼. 조금씩 밀린 만큼. 자, 아이고, 이렇게만 해도 이쁘네. 눈이 보이게. 눈을 가리는 털은 뭐예요? 눈을 가리는 털은 밑에서 올라오는 털, 위에 쏟아지는 털 두 군데죠.
이게 밑에 액단 여기를 자를 때는 머지를 윗부분을 자를 때 눈이 보이게끔만 내려주면 돼. 이걸 얼만큼 내리지? 이거 뭐 고민할 필요 없어. 눈이 보이게만 내려주면 돼요. 자, 이걸 1번 자르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코 위에 얘가 혀로 가지고 내려가는 요런 털들. 뭐 요즘 기계로 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기계로 밀던가 아니면 가위로 2mm 정도만 삐져나오는 것만 딱 정리해주면 훨씬 코가 커 보이고 깨끗해 보여요. 여기가. 여기 멜라닌 색소가 진한 애들일수록 더 예뻐 보여. 더 깨끗해 보여. 자, 그 다음에 립 라인. 여기도 뭐 기계로 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한 작업인 것 같은데. 안돼. 기다려. 자, 아래 입술 살짝 당겨서 밑에 들어간 가위가 보여야 돼요. 가위가 안 보인다는 건 살을 찝었다는 소리니까 코 넓이만큼만. 이렇게 립 라인, 얘가 입을 벌리면 삐져나와 있는 거,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걸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입술도 얘가 지금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얘가 굉장히 예뻐요. 이런 애들은 밑에 입술도 이렇게 조금 잘라주면 훨씬 입이 더 깨끗해 보여. 입 주변이.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것처럼. 예쁘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 요 털 자르죠, 요 털. 요 털 자를 때 얘를 대각선을 놓고 이렇게 자르신 분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가 입이 조커처럼 이렇게 입이 찢어져 보여.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머리를 아주 작게 커트할 때, 몸을 홀라당 밀고 머리가 아주 작을 때, 그때 옆으로 가는 거예요. 큰 머리 할 때는 옆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약간 C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입을 벌렸을 때 모서리 때문에 자르는 거니까. 그죠? 그 모서리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쏟아지는 털. 자, 가볍게. 얘가 가지고 있는 결 방향은 뒤로 붙을 거기 때문에 붙어버리면 얘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가볍게 싹싹싹 찍듯이 코밍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스톱에서 다시 45도로 들어갑니다. 자, 45도는 왜 45도예요? 중간에 볼륨을 남기려고 45도를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볼륨 때문에. 아니면은 일자로 자르면 되는데. 자, 여기서 45도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눈꼬리 끝까지 약간 사선으로, 약간 그 비숑은 다들 알겠지만 앵그리버드처럼 요즘은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여기 이 부분, 스웰 있는 여기 이 부분을 그렇게 길게들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자격증 시험을 본다, 내가 1급 시험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남기셔야 돼요. 가볍게 내려서 방금 잘랐던 눈꼬리 끝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눈꼬리 끝을 지나가시면 안 돼요. 눈꼬리 끝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눈꼬리 끝을 지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귀가 모량이 별로 없고 모질이 힘이 약해서 얘가 귀가 많이 밀고 나올 때, 눈을 완전히 가릴 때, 그때는 눈꼬리 끝보다 조금 더 들어가긴 해요. 자, 지금 제가 속 안을 잘랐거든요. 속 안에 여기 눈 바로 위에 여기 이 부분, 자,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또 자르시는 거예요. 눈꼬리 끝까지, 속눈썹까지 같이 잡고 깨끗하게 눈이 쨍하게 보이게, 눈이 뚜렷하게 보이게. 자, 지금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자르고 나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귀를 세워봐야 돼요. 요렇게 귀를 세워야 돼요. 요렇게 세웠을 때, 근데 얘가 보세요. 얘가 지금 털이어서 그렇지, 얘 머리는 이게 머리야. 머리는 지금 이거밖에 안 돼. 얘 지금 털빨이죠, 다. 털로 지금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얘가 귀를 조금 세우니까 굉장히 털이 많이 덮었죠. 약간 깊어 보이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가위가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약간 사선으로 깊어 보이게, 이렇게 해서 아까 측면에서 덮었던 털을 끊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예, 이렇게 들어가게, 약간 그 터널처럼, 터널 들어가가지고 그 출구 좀 보면 이렇게 한 줄기 빛 보이는 것처럼 좀 깊어 보이게, 약간 어색한 부분은 살짝 라운드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머리의 크기를 설정을 할 때는, 머리 크기는 내가 큰 머리를 근데 아니 난 크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작게 된다. 그거는 측면에 있는 털 길이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내가 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티즈를 커트한다고 하면 여기쯤 내가 일자로 따겠죠. 이렇게 일자로 딸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일자로 잘라버리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릴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여기서 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머리를 크게 해야 되니까 이 측면에 눈꼬리 끝에서 남아있는 털 길이로 크기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이 전체적인 수평이나 이 수직의 길이가 3분의 1만 수평 수직이 보여야 돼. 나머지는 양쪽은 다 사선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가 볼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귀의 위치를 만져보고, 아, 귀 끝이 여기구나. 자, 그러면 얘를 수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볼륨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사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은 그냥 다듬는 부위지 자르는 부위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모량이 너무 없어서
이 모질도 힘이 있기 때문에 모량을 좀, 그 모량을 좀 짧게 자르잖아요. 그럼 모질이 좀 위로 쓰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는 많이 자르는 부위가 아니에요. 자, 사선으로 이렇게. 가만 있어봐. 이렇게 사선. 일자로 가지 마시고. 윗부분은 생각도 하지 말고, 윗부분 어차피 다듬기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내려가는 다 털이고, 다듬기만 하면 되니까, 밑에 거에서 두께 조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랐을 때 나중에 보면 여기가 약간 각져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귀를 세워서 그래요. 귀를 세우면 그래요. 귀. 이 귀를 세우면 얘가 이게 밀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모서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귀를 세워서 확인하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약간 모서리 이런 거 정리하고, 이제 두께감 살짝 정리해주고, 볼륨이니까 많이 자르면 안 되겠죠. 망고야 힘들지. 윗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눈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봤을 때 윗부분은 제가 살짝 다듬는 부위라고 그랬죠. 다듬는 부위라고 얘기를 하고, 기준 부분을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밑에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설정을 했고, 윗부분은 지금 제가 살짝 다듬고만 있어요. 윗부분을 잘라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눈꼬리 끝까지만, 가위는 눈꼬리 끝까지만 간다 생각하시고. 두툭티도 눈꼬리까지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눈꼬리 끝을 지나가면 어색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위와 부위와 연결이 제일 예뻐요. 그러면 얘와 되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대칭은 눈꼬리 끝에서 남아있는 털 길이, 눈꼬리 끝에서 남아있는 털 길이 확인하시고, 스톱에서 기준을 봤을 때 6대 4가 제일 좋아요. 위가 조금 더 볼륨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두께감을 잘 맞춰주시고. 근데 이쪽이 좀 자르기가 어렵죠.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에 자르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 이 손이 이게 교차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가볍게, 코밍은 가볍게. 내가 커트 하다가, 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멀리 찾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 자, 우리가 커트를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려서 나가는 털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렇게 자르면 많이 자르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초벌 때 자르는 거고, 우리가 하나의 면을 정리할 때 치핑할 때 우리가 잘려서 나가는 털 길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커트 한번 했을 때 잘려서 나가는 털 길이 안 해봤어요? 딱 가위 넓이만큼만 잘립니다. 자, 그죠? 많이 못 자르겠죠? 많이 안 잘리죠? 어때요? 딱 가위 넓이만큼만 잘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를 90도로 벌리라는 거예요. 가위 끝날을 사용하는 용도와 가위 중간날을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가위 끝날은 우리의 풋라인, 섬세하게 뭔가 선을 낼 때, 액단 이런 데 선을 낼 때, 요럴 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 끝날은 요런 부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가위 중간날을 써야 시간이 빨라요. 근데 가위 끝날은 어떻게든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가위 자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위 끝날로 자르시면 안 돼, 이게. 자꾸 자국을 남길 거니까. 그래서 중간날로 잘라서 또 연결 이렇게 가셔야 돼요.